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 달성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의 목표를 실현시켜서 주민들에게 넉넉한 삶의 여유와 질을 보장할 것인가 고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전문가 모시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 원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장 박수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최정우입니다. 구청장님 최근 너무 좀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감기 증세도 좀 있으시고 목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이 잡혀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금강 로하스 축제를 이틀간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가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의 그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전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덕구의 최근 인구 추세라든지 뭐 경제력 1인당 GRDP라든지 뭐 이런 통계가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최근 약 10년간 대전시와 대덕구의 인구 현황을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보면 한 145만에서 지금 153만 정도로 7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덕구는 그 기간 동안에 22만 8천에서 지금 20만 200명 정도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대덕구가 대전의 뿌리이며 회덕현이 있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긴 하지만 개발수요에서 점점 소외되다 보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재정 자립도는 17.2% 정도 돼서 대전 자치구 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을 보면 그동안 60, 70년대에 조성됐던 우리 대전 산업단지가 한 4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 낙후되어 있고 또 공해유발업소들이 많이 이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생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대전시에서 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이제 권선택 시장님께서 평송에서 대화동 쪽으로 다리를 놓게 되면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인프라가 좀 정비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 예. 최 교수님. 네. 최 교수님은 뭐 도시 개발, 도시 경영, 뭐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고 이제 학교에 계신 분인데 이제 대덕구가 유독 5개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이 예상된다거나 현재 진행 중인 뭐 서구나 유성구하고 동구, 중구, 대덕구 뭐 이렇게 양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도심의 면모로서 위상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침체나 낙후 지역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어떤 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덕군이었을 시기에 신탄진이나 아니면 유성이나 이런 읍으로서 이제 출발했던 주요 거점이었지만 대덕구의 여러 지역들은 사실은 연구단지로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가져야 될 주요한 도시의 기능들을 담당했었고요.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교통의 결절점을 형성하면서 주변 토지 이용들은 이렇게 고도화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대청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족산 같은 자연지세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개발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어떤 그 휴식 공간으로서 남기를 바랬던 그런 요구들에 따라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고도 개발, 그 다음에 도심 이런 역할보다는 외곽의 주거지, 산업단지, 공원 휴양시설 뭐 이런,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었었다는 게 거꾸로 대덕구가 조금은 지금 보시면은 다시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갖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제 대덕구가 향후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쪽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한 성장 구상이라든지 어떤 정책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대덕구는 대전의 뿌리인 도시 고장이면서도 그동안 원도심 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또 지금의 신도심으로의 이전으로 인해서 대전시가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신도심, 원도심 이 도심에 속하지 못하는 무도심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낙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경부 또 고속철도, 또 경부선 철도, 또 국도 17호선 이런 교통 그 요충지이면서도 그로 인한 개발의 제한이 많이 돼 있고요.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해덕 IC 문제라든지 또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또 마침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인 스마트 트램 뭐 이런 형태들이 갖춰진다면 다소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짐으로 해서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심이 구성되었던 부분들, 다시 말해서 신탄진 지역과 중리, 송촌, 법동 지역의 그 호리병 모양 형태로 그동안 개발되어 왔던 그 가운데 지점인 그 연축지구가 개발하는데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좀 더 낙후된 그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가장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생각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대덕구에서 행정을 펼쳐가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박탈감을 희망으로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는데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소통의 정치를, 소통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저희가 그동안 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서 초고속 성장시대, 개발연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개발과 성장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다른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대덕구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뭐 구민들이나 지역 여론주도층들이 느끼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신 대로 희망과 꿈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그동안의 어떤 기존의 생각,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는 제약 요건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보존된 자연들이 향후의 시민들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미래 휴양 시설로서 할 수 있는 부분, 휴양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 이런 이미지들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어떤 산업단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1, 2, 3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 2, 3단, 3, 4, 3단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모여서 대전에 중요한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대전이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 그 다음 비즈니스, 연구 이런 시설들도 중요하고 멋지지만 산업단지가 없었다면 대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기능을 했던 1, 2, 3단은 조금 오랫동안 작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 낙후됐고 이런 지역들이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의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지의 유형들은 서울에 가보시면은 기차 타고 가다가 보면 가산 미디어밸리,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초고층 업무시설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산업의 밀집, 비즈니스의 밀집, 그 모든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들이 밀집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시 그리고 대덕구에서도 이 지역들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타운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플랜들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중에 이제 좋은 결과들을 찾아가지고 성과들을 만들기 위한 그 실현들을 해 나가실 텐데요. 뭐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뿐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 조금씩 풀리면서 대덕구의 성장 동력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도시의 발전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큰 도심을 유치하는 것이고 큰 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쾌적하게 행복하게 그 다음에 도시의 삶의 질을 훨씬 더 예전보다 향상되었다 느낄 수 있게 또 거꾸로 값싼 주거지를 아주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덕구의 잠재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새롭게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그 환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덕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어떻게 발휘하는 거냐, 이게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시리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개발과 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그 법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기는 비교적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제 기존의 신탄진 회덕 쪽은 이제 농촌 중심형 어떤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연결하는 연축지구라는 데가 호리병처럼 이제 일종의 병목 형상이 돼서 어떤 그 연결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차단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하나로 그렇죠. 이어주는 것이 대덕구 성장을 위한 어떤 그 첩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문가도 그러시고 뭐 거기 그동안 행정을 담당하셨던 분들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대덕구에서 뭐 우리 청장님께서 갑자기 이 안을 들고 나오신 건 아니고 계획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 야심찬 시동이 걸려 있다. 뭐 조직도 개편하셨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고 나서 얘기를 또 진행하시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가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그린벨트 형태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호리병 모양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또한 그런 면도 있지만 점점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들이 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신도심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민선 4호기 때부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전 정용기 청장이 그 지역을 행정과 주거, 상업의 복합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 2014년 10월 21일 날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광역시와 국토교통부의 그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광역단체와 정부에서 같이 발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이제 경제성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덕 IC가 이제 건설이 돼야 될 테고 해덕 IC가 건설되면 신문교 또 이제 산업단지
관통하는 도로, 이런 도시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개발 수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공공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덕구가 전 면적의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족산, 그 황토길, 또 금강변, 해피로드, 또 그 대청댐, 이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운데 탄약창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통행을 저해 요인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창도 이전을 할 수 없다면 통로만이라도 확보해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데 같이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자연 문제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이렇게 지금 얽혀 있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좀 복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사고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면 개발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밀어붙이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의 주민들을 내쫓고 이제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는 이런 그 시도가 기왕의 이제 개발 사업이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양한 요인,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래서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하여튼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떤 그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물론 이제 안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더 부가적으로 첨가됐으면 좋겠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네.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 특성 또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여러 토지 이용, 도시계획적 내용에 봤을 때 신탄진 지역과 오정 지역, 요 지역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리, 송천 포함한 이런 지역들이 양분되어 있는 것들이 대덕구에서 행정을 하거나 시설을 배치하거나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꾸며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있는 그린벨트 지역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개발, 가만히 놔두니까 각각 자연녹지 형태로 해가지고 창고나 이렇게 저희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분들이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의 이제 경관들은 그렇게 수려하지 않은 거죠. 창고나 공장도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대전의 이미지, 관문 이미지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조금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이제 구에서, 시에서 생각을 같이 하셔서 이제 출발하신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반시설들도 적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쾌적한 주거단지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들도 이제 제공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특히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인구적 잠재력, 그 다음에 발전의 성장 여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예전의 패러다임처럼 무조건 하면 되는 것들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브랜드들을 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새로운 어떤 그 유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있는 산재에 있는 여러 낙후된 지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개발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결국은 이 연축지구 개발이라는 것들은 당장 그 개발의 이익들을 만들고 도시에 많은 인구를 유입하고 보다는 대덕구 전체의 기능들을 살리기 위한 주요한 기능을 되살리는 어떤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전문가와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의 현명한 그런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좀 경제성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새로운 방향들을 검토하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지금 연축지구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 구청사도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좁기도 하지만 이제 재외 위험 건물로 지금 판정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구에서 보듯이 무조건 구청사만 옮긴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연축지구의 경제성이 첫째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가 우선 착착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쪽에 첨단 산업도 유치했으면 좋겠고, 또 행정의 주요 기능들이 도시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 또는 소비 요인들이 좀 낭비 요인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린벨트로 거의 한 9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난개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인구 유출이 되고, 또 인구 유출이 되는데도 그 유형을 보면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68%를 차지하는 점점 그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또 교육 여건,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서 교육 및 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세종시 개발로 인해서 그쪽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 도시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돼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런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지 점점 이 대덕과 소외나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고 네. 국민들의 어떤 자족성을 채워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게 이제 구상이 된 것 같으네요. 이제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도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네. 교육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덕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극히 취약한 측면은 있죠.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발 구상이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한계와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자 기초지자체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연축지구가 단순하게 이제 주거지나 아니면 기존의 도시개발처럼 만들지 않고 첨단 산업단지나 구청이 이제 이전을 해서 전체적인 그 대덕구 자체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이제 도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족적인 역할, 그 다음에 대덕구의 어떤 산업적 균형들을 위해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전에 우리가 도시 개발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변화라고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저희들이 아마 대전시를 같이 대덕구가 잘 쌓아내면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덕구 자체가 이렇게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인력과 재원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관리 업무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은 결국은 중앙정부나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로부터 유치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요한 국책 사업이고 대전 광역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대덕구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행 시기를 빨리 당기고 그다음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역의 그 국회의원분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구청장님 물론 열심히 뛰실 테고요. 이런 분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회덕 IC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뚝딱 지어주면 되겠지 싶은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은 대전시, 그 다음에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좋은 정치력들을 잘 해내야 될 거고요. 결국은 대전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 회덕 IC의 어떤 필요성들, 신탄진 IC의 어떤 과도한 어떤 그 집중 현상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회덕 IC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는 광역지자체가 도로공사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광역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국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치를 잘 해오셔서 저희 국가 전체 첨단산업단지가 꽤 여러 개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만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덕 연구단지, 그러니까 대덕밸리와 그 다음에 대덕 테크노밸리 이런 곳에 시설이나 어떤 필요로 하는 여러 용도들이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양적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포화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용지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생산과 연구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의 여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기능들을 유치해 오시는 첨단 산업단지, 연축지구가 일정 부분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는 것들은 이 지역의 그 필요성뿐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특성 같은 것, 그 다음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꽤 많은 어떤 사업들이 결국은 광역지자체, 대전시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분들 지역의 우리 구의 국회의원도 중요하시지만 대전시의 일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의 아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국회의원분들 그 다음에 국가 전체에서도 이러한 어떤 산업단지나 주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대덕구는 대덕구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출발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대전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과학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서 설득을 잘 하셔서 국고 지원도 받고 문제도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구청장님 힘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많은 모든 시민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말씀 끝에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산업단지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시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시급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또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다면 이제 다른 부분도 우선적으로 지원이면 지원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면 해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대전 시내 소재한 기업 중에서 공장이 없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연구단지와 그 연계 말씀하셨는데 상용화를 위한 그렇습니다. 공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부지가 있어도 그분들의 요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대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근데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좀 착안하셔서 이 중요성이나 시급성, 규모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한 30만 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수요를 채우기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덕구에 산재해 있는 기업을 보면 대전시의 전체 67%가 대덕구에 지금 대전 산단하고 대덕 산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서운한 부분이라면 대전시에서 모든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세수 요인은 대전시로 다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해라든지 환경 이런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이 대덕구가 고스란히 떠안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해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태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조성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편으로 나온 것이 이제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한다면 이 연축지구에 약 30만 평 되는 지역에 첨단 산업과 또 우리 행정이 같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제 그 기형적으로 개발되었던 우리 대덕구의 그 균형 발전도 해소가 될 테고, 또 개발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됐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단하고도 이제 제가 민선 6기 취임하고 나서 1사 1과장 해서 이제 결연을 맺어서 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연을 맺어가면서 1대1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단체나 정부에서 일정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부총장님께 여쭤보면, 부총장님은 평소 소통의 달인, 예. 화합의 상징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개발 사업,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 구민,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그거는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제가 민선 6기 취임하고 나서 가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주민 간, 또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 간 소통을 제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 1번지로 만들자 하는 취지 아래 SNS 교육도 오늘 시켰고요. 각 지역마다 동마다 이제 밴드도 활성화시켜서 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그 밴드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유통을 시키고 또 뭐 잘하는 부분은 또 칭찬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그런 데에서 여론 형성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덕구뿐이 아니고 기초든 광역지자체든 국가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발전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도 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다양한 도시정비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 번 말씀 나왔던 기존 3단 리모델링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해결이 바로 눈앞에서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안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덕구 그 기존 도시정비나 재개발 사업 같은 거, 또 산업단지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올 9월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확정이 안 되면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권순택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일단 산업단지 진입 도로 그 방편으로 평송에서 대화동까지 다리를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도로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게 되면 LH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계속 지금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민간에서 이득이 안 되면 민간에서 와서 붙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서도 와서 거기에 대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관심과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 이제 뭐 어떤 지역이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뭐 단체장의 의지,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경부축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불균형의 하나의 모델이자 표본이 될 수가 있는데, 신탄진 IC를 이전하자, 그게 회덕 IC인가요? 예. 따지면? 그런 거 하나가 가시적으로 딱 된다고 하면 일단 저 민간 기업은 투자해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진된다고 하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시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활력을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에서 쉽게 접근한다는 것들은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그 수익은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죠. 결국은 저희가 적정 수준의 서비스들을 시민들한테 넓게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회덕 IC라든가 경부철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서비스들, 저희 대덕구에서 그동안에 감내했던 여러 어려움들은 사실 그런 서비스들 대전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공간들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게 너무 과도해서 포화가 되니까 공간적으로 막히고 인터체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해서 추가적인 걸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공공부분, 즉 그거를 담당해줘야 될 국가라든가 아니면 광역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부담해 주시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보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께서 연축지구 같은데 지금 산업단지 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드릴 때도 대덕구는 산과 물과 이런 공기가 깨끗한 환경도시인데 산업단지만 계속 만들면 되겠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첨단 산업단지라는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의 패러다임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잠재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전 전체의 어떤 그 적정한 기능 배분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거단지 아파트만 가득 높게 짓는 것보다는 첨단 산업단지 같은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 어떤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개발의 명분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이런 어떤 도시 전체의 어떤 명분도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꼭 필요한 대전의 그 지역의 어떤 낙후된 부분이나 연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축지구 개발하다 보면 기반시설의 부담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비용 증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하게 구역을 정형화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도움을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중요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덕구가 대전시의 어떤 산업의 67%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수는 대전시가 다 가져가서 문제들을 풀지 않는다. 아마 대전시도 전체 세수에서 봤을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전보다 국책 사업들이 이상하게 대전시의 몫으로 많이 돌아와서 힘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고민들은 산업단지의 어떤 자생력과 대덕구의 어떤 환경 개선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활용하는 것들도 그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그 지역에 다시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신 것 같고요.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공공 서비스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광역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박 청장님께서는 정당 소속이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5개 구청장 중에서 네.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그 당은 틀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는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권선택 시장님과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불통 이미지를 벗었고요. 초기에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 기간에는 정당이 그 차이가 상당한 큰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선거가 끝난 당선이 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어디 그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서로 상대를 하는 거지 정당의 차이로 접근해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은 아주 원활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권선택 시장님의 그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5개 구청 중에 저만 유일한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만약에 시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만큼 정치력의 한계를 권 시장님께서 보이시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뭐 혼쾌히 이렇게 뭐 받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뭐 불통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요. 뭐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GNP 중심으로 국력을 체크하고 앞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번호를 매기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개발이다, 발전이다, 성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덕구가 갖고 있는 주요 자원, 역사, 문화, 자연, 그 생태 환경 이런 것을 활용한 그 도시 발전 전략, 새로운 개념의 발전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구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그 기존의 그 발전이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들이 지금은 이제 방금 전에도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민들의 행복에 대한 부분 뭐 이걸 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발전만 가지고 그 지역의 행복들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덕구는 싫든 좋든 바로 옆에 산과 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구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쾌적한 휴양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사실은 찾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이미 뭐 로아스 축제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계시지만 기존의 브랜드 잘 만들어 두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키워나가시고 뭐 개족산성의 뭐 맨발 달리기라 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그 우리 대청 호반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들이나 전국적으로 그 브랜드들을 얻기 위해서 구경하러 오고 참관하러 오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항상 좀 우리가 힘든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 조금 전에도 시장님한테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죠, 구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했고 좀 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들이 대덕구민들이 거꾸로 우리는 가진 게 없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구만이 가진 여러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만드시고 구민들의 행복할 수 있게끔 구민들이 생각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 잘하도록 이거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이거 가지고 있는 건 잘 지키고 앞으로 함께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통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마 구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공유하신다면
아마 대덕구의 발전에 큰 도움들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는 뭐 대전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적으로도 정신문화의 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암에 대한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문진송 씨가 회덕송 씨로 불릴 정도로 본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후학화의 중심지로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무형의 자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덕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자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앞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와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큰 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이런 점도 한번 뭐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대전 하면은 그동안 조선시대 회덕향교와 진장 두 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덕향교가 진사를 126명을 배출할 정도의 그런 명문 유교의 집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정신문화교육원도 제가 이제 설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회덕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에 대한 발전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나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 기준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최근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덕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무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발굴하면 이제 대전의 미래의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저희가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대덕구가 참 도시 재생, 뭐 도시 활성화 이렇게 하기가 아까도 몇 번 말씀이 나눴습니다. 도심으로서의 영화는 누려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덕구에서 사시는 어떤 분은 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좀 아깝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추진되는 모습이 또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구상하시고 계시는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 이게 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조선 시대 이후에 대전시로 편입된 다음에 우리 대덕군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성구와 분리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 공해 유발을 하는 산업단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또 이제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민선 4호기 때 사실 도시철도의 적자분을 우리 대덕구민도 세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재조명해 볼 때 소외론과 낙후로가 이제 그런 대두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떨쳐 나가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지역 주민의 그 행복도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 또는 뭐 빌딩 또는 환경 이것만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좀 또 국민의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 해서 일정 부분 소외를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대덕구민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 서로 우애도 좋고 이웃 간의 그 관계도 아주 좋은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장애로 이렇게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듯이 바꾸어 준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교수님, 네. 대덕구의 향후 발전 구상, 개발 구상은 이러이러한 점을 좀 반드시 상기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말씀 있으시면. 네.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중에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서울에 대성연탄 야적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이 됐습니다. 가산 미디어밸리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던 곳들은 서울의 가장 첨단 벤처들이 몰리는
새로운 어떤 산업들의 집산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들이 모여있던 성수동 지역들은 지금은 새로운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좋은 주거단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얘기만 드려서 좀 아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모든 곳에 이러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걸로 바뀌는 그런 어떤 시대에 왔습니다. 사회자께서 처음에 말씀 주셨다시피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어렵고 그 다음 낙후되고 조금 더럽고 했다는 것들이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부터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아마 대덕구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과거에 처음에 이제 건설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니까 이제 좀 낙후된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철도에 의해서 분리된 어떤 지역 공간들, 그린벨트에서 불편한 어떤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대덕구에 많은 숙제들, 과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래 좋은 교통수단들이 잘 활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 광역철도에 오정역이나 연충역 같은 것들이 추가 설치된다면 대덕구에서는 5개, 6개의 역을 가진 주요한 도시철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회덕 IC 주변 지역들은 지금은 자연 녹지에 그 뭐 이렇게 좀 허술한 어떤 공간으로 남아 있지만 그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전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들이 되고 새로운 어떤 거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그 정도로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인사, 도민과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낙후, 소외 이런 표현을 썼던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돌이켜보면 두 손에 가득 쥐고서는 다른 것을 지울 수가 없듯이 비어져 있는 공간들, 또 낙후된 공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위기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시도하는 박수범 대덕구청장의 성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